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자, 지금 장 마감까지 2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지수가 많이 밀려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도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스트 빅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일단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자,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지금 모니터에서 화면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또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이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F&F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F&F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많이 빠졌다, 라는 거고 사실 이제 내일 당장만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사실상 이런 소비재의 반등이 좀 강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고가 소비재부터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선택재 소비재들까지 계속해서 좀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음료 쪽은 사실상 이런 불경기에도 이제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올 때 올라갔습니다만은 F&F와 같은 이제 의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뭐 식음료 쪽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지만 사실상 먼저 이제 소비를 줄이는 쪽은 또 의류 쪽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어떠한 구매 여력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특히 이제 MLB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을 좀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잘 팔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또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이 다시 한번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에는 이제 3,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가 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기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선물도 나오거든요. 11월 초에. 그때까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평가 그리고 밸류업에 들어갔고 여기에 금리 인하 수혜 또 중국 경기 부양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F&F 앞으로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텔인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볼게요. 고민을 하다가 지금 OX 고민을 하다가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는데 이주연 대표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앞선 F&F랑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제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중국이 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뭐 어떤 힌트를 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깜짝 뭐 금리 인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기자회견도 열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안정을
부양을 위한 어떤 금융 정책들을 좀 내놓겠다.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도 내놓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고 지준율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거고 영래포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평소와는 그 중국 내부적으로도 톤이 조금 다르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사실 지준율을 인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는 한데 네. 그동안에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중국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내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막 오르기도 하고 원자재 관련한 광물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이스틸이라던가 이런 철강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였었고 일단 그랬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현대 BNG 스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주들도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좀 중국의 저가 물량에 많이 밀려서 좀 많이 부진했던 흐름들이 좀 있었고 바닥을 계속 딛고 있었고 철강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바닥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업황이 회복될까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그래도 내수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철강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철강도 좀 바닥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고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뭐 어떤 내수가 회복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바닥을 딛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ECB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현대 BNG 스틸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잘 집중이 안 됐던 게 지수가 워낙 자꾸 미끄러지니까 네. 자꾸 고개 받고 MTS만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좀 시장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장 막판에 양자 지수 완전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뭐 금투세 뉴스도 있었고 공매도 재개 뉴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리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주연 대표님?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들도 지금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금투세 관련한 내용들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제 뭐 회의가 있기는 했었는데 의견 합치는 되지 않고 끝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뭐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의 어떤 실망 매물을 좀 출회시키는데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원래 견고하게 받쳐주던 그 업종들이 일단은 오늘은 뭐 반도체가 좀 받쳐주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반도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당연히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1%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나름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지금 알테오젠이 아까 7%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그 CDMO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4%, 아까는 5%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낙폭을 축소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CDMO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수정안에서 우시 바이오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CDMO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시 바이오가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좀 삭제가 되면은 그 점유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시 바이오가 다시 좀 잔존할 수도 있다, 생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 기존의 코스닥을 좀 지지를 해주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단은 좀 초기에는 좀 발작적인 어떤 하락이었었던 것 같고 투매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어떻게
좀 매물이 다시 좀 올라서는지 되돌림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또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요. 시장 왜 이렇게 밀려요?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크게 밀렸는데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뉴스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장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장품 쪽도 좋습니다. 모든 종목이 좋다기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LG 생활건강 상당히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오늘 시장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의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지금 연말에 또 이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화장품 업종 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 생활건강 쪽은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이런 매출 의존도가 중국에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지금 생활건강은 그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다 갈 때 가장 좀 못 가지 않았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역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이게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이제 낮춘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실물 경기를 개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그런 중국 정부의 굉장히 좀 강한 어떠한 의지인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상에 좀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조금 길게 볼 종목은 근데 또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찍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에 좀 반영이 되려면은 사실 저는 정말 빨라야 이제 내년부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어떠한 그런 중국이 드디어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기대감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모든 걸 사실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과대낙폭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보면 진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그 과거의 한한령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중소형단 종목들에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5년 동안 지금 마이너스 뭐 80% 이상 빠지는 게 정말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저점이죠. 이 30만 원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 사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낙폭 과대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오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마찬가지로 LG 생활건강은 사실 5를 들기는 했는데 살짝 조금 네.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완전히 지금부터 바닥을 딛고 추세 전환까지 성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좀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내부적으로 일단 정책을 낸다고 해서 중국 내부의 내수가 회복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사실 소비 여력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LG 생활건강도 중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대체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어찌됐든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번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3분기 아쉬운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 약세가 지금 좀처럼 분위기를 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엇갈리네요. 엇갈리네요. OX로 엇갈렸습니다. 네. 자, 이슬이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좀 만약에 길게 본다, 나는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는 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당장에 뭔가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죠.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도 사실 이제 TSMC 쪽에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려면은 뭔가를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폴더블 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서 지금 2위로 또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이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변에 뭔가 이런 경쟁 상대가 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떠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상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했을 때 어떤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 매도폭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이 일부 담아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좀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수급 흐름이 한번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뭔가 이렇게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사실 어떤 업황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당장에 뭔가 이렇게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O 들어주셨죠? 네. 삼성전자는 뭐 앞서서도 보여줄 게 많다, 아직 실망감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못 가기도 했고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역사적인 어떤 PBR 수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PBR이 1.04배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삼성전자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 한 1배에서 한 1.3배 사이에서는 늘 역사적인 바닥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주가였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3분기 지금 여러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3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조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일회성 비용이 좀 있습니다. 네. 일회성 비용 이제 성과급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예상보다는 이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디램 가격 어떤 디램 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보다 AI 컴퓨터라던가 핸드폰 이런 것들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반기, 4분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HBM 관련한 또
기대감이 다시금 좀 유입이 되면서 아 이건 너무 주가가 싸다 뭐 이런 기대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잘 좀 버티게 되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사실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뭐 V자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대형주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서 이제 한 10% 수익이 나는 거랑 그리고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뭐 20% 수익이 나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속도는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 많은데 이것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설명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리온 4분기 매출 증가 기대된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오리온도 결국에 지금 장기적으로 많이 또 빠졌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단기 관점이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제 식음료종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상반기 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뭐 CJ 제일제당 굉장히 음식료 쪽이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했던 굉장히 그런 비운의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원인을 봤더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생뚱맞게 왜 이제 본업과 관련 없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약간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한 기업의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로 리가켄바이오에 한 5천억 정도 네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관련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쪽에서 앞으로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 ADC 쪽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앞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지금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오리온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리가켄바이오 인수한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지만 앞으로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지금 이 본업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지금 PER이 9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식품주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키 맞추기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오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